네, 오늘부터 어, 오픈 비딩, 그 다음에 응답법 이런 부분들을 차례차례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당연히 다루겠지만 이게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 내내 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에서 한번 먼저 보시면서 예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주 보셔야지 내용이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 중심으로 비딩을 설명을 하고요. 열심히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여름쯤에는 초보 클럽에 나가셔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픈을 배웠어요. 오픈이라고 하는 걸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HCP와 DP를 더해서 12점 이상이면 원레벨 오픈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원레벨 오픈을 할 수 있는데 메이저가 5장짜리가 있으면 그 메이저로 오픈을 합니다. 하트가 5장이면 원 하트, 스페이드가 5장이면 원 스페이드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5장짜리 메이저가 없으면 마이너 오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이너 중에서 2개의 마이너, 클럽이나 다이아몬드 중에서 긴 거 부르시면 되겠죠. 그런데 둘이 만약에 장수가 같다면 3장, 3장일 때는 원 클럽을 오픈합니다. 그러나 4장 이상부터는 다이아몬드도 4장, 클럽 4장이라면 원 다이아몬드부터 오픈을 합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 5, 클럽 5이면 원 다이아몬드 오픈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비딩 오픈은 뭐부터 배우냐면 원노 트럼프 오픈부터 배워요. 제가 지난 그 비딩의 기초 강의에서 핸드 쉐입은 밸런스, 세미 밸런스, 그 다음 언밸런스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밸런스 핸드 중에서 모든 걸 다 원노 오픈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 핸드 중에서 10HCP 자, 원노 트럼프 오픈은요. 원노 트럼프, 투노 트럼프 이렇게 노 트럼프 오픈은 HCP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원노 트럼프 오픈은 정확하게 HCP 15에서 17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좀 어드밴스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수준이 높아지시면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해서 14점으로 오픈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 지금 배우실 때는 HCP가 정확하게 15에서 17점 엔드, 밸런스 엔드여야 한다. 밸런스 핸드란 말은 싱글턴이 없어야 되고 더블턴이 있어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 핸드. 그 핸드는 이 세상에 3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5, 3, 3, 2 메이저가 5장짜리가 없는 5, 3, 3, 2 4, 4, 3, 2 4, 3, 3, 3 이렇게 3가지 쉐입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원노 트럼프 오픈을 오늘 본격적으로 배우고요. 거기에 대한 응답법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으면 원노 트럼프 오픈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여기에서 들으시면 훨씬 낫겠죠. 그 수업 시간에 듣게 되면 요거 하는 데만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 여기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제가 응답자의 3가지 행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노 트럼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비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파트너가 우리가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용어를 정리하는데 점수가 되는 사람은 우리가 오픈을 한다고 하죠. 그 사람은 정해집니다. 이제 뭐냐.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원 스페이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무조건 이름이 뭐가 되냐면 오프너가 되는 거예요. 오프너. 자, 이 사람이 패스하고 오프너의 파트너를 무조건 리스폰더라고 부릅니다. 리스폰더. 자, 그래서 오프너의 파트너를 응답자라고 불러요. 응답자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오픈한 사람이 점수가 많겠죠. 물론 응답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오프너가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도권은 누가 주로 쥐냐면요. 응답자가 쥐니다. 왜냐? 오프너는 나 12점 이상이야 라고 이미 보였죠. 12점 이상이다. 자, 그러면은 응답자는 자기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응답자는. 우리한테 게임이 없어. 원스페이드 응답은요. 원스페이드 오픈을 했다. 그럼 일반적으로 12에서 많게는 21점까지도 갑니다. 21점까지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19점까지 가요. 그런데 21점까지 갑니다. 12에서 21점이 원래 원레벨 오픈이에요. 자, 그러면 응답자는요. 우리한테 게임이 없어. 우리한테 게임이 있어. 우리한테 게임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아니면 뭐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자, 다시 한번요. 응답자는 방금 이야기했죠. 세 가지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한테 게임 아예 없어. 또는 우리한테 무조건 게임이 있어. 또는 응답자 오프너의 점수에 따라서 게임이 있거나 슬램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응답자의 일반적인 응답자의 반응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응답자는 세 가지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인업, 하나는 인비테이션, 초대, 또 하나는 폴싱 비드.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업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게임이 있어. 또는 우리한테 게임이 아예 없어. 또는 우리한테 슬램이 있어. 자, 사인오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오프너는 응답자의 비딩을 무조건 패스해야 됩니다. 사인오프를 했으니까 너 패스해 이런 뜻이에요. 사인오프란 말은. 너 이거 패스해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만약 오프너가 원스페이드 오픈을 했다고 할게요. 원스페이드 오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응답자가 패스했어요. 자, 이건 뭐겠어요? 사인오프죠. 우리 원스페이드 만들기도 힘들어. 나 일반적으로 이건 6점 미만일 때 이렇게 비딩을 해. 6점 미만일 때. 이것도 사인오프죠. 내가 패스하는 거죠. 네가 점수 20점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게임이 없어. 나 안 돼. 나는 글렀어. 이런 뜻입니다. 나는 글렀어. 그죠? 또는 원스페이드를 했는데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포스페이드 했다고 치자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프리엠티브라고 하는 그런 비딩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게임 비딩 했다. 옛날 버전은 이렇게 했어요. 게임 점수가 있으면 원스페이드 포스페이드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너 입 다물어. 패스해. 내가 결정했어. 너는 고민하지 마. 이런 뜻이 됩니다. 또는 원스페이드 3노를 했어요. 원스페이드 3노트로. 원스페이드 3노를 했어요. 자, 내가 결정했으니까 패스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사인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너는 패스를 해야 됩니다. 자, 중간에 다른 비딩 과정을 거쳐서도 사인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인오프라고 하는 거는 응답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응답자가 결정하는 거고, 응답자가 결정하면 그 사람이 그 응답자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캡틴이라고 그래요. 캡틴. 자, 그 오프너는 여기다 제가 심하게 썼는데 노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프너는 노예다. 그래서 응답자가 기회를 주지 않는 한 오프너는 응답자의 주도권에 충실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자가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인비테이셔널이라는 뜻이 됩니다. 인비테이션 핸드라고 하는 거, 인비테이셔널 비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파트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알려준 정보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네가 맥시멈이라면 우리한테 게임이 있어. 게임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맥시멈이 아니면 패스해. 맥시멈이면 게임에 가. 또는 네가 지금 상황에서 맥시멈이면 슬램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슬램을 가. 6 스페이드 6 하트를 해. 그런데 맥시멈이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패스해.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인비테이셔널 비드라고 합니다. 초대하는 거죠. 초대. 펄싱 비드는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펄싱 비드는 점수가 많아야 펄싱 하는 게 아니에요. 펄싱 비드라고 하는 거는요,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응답자가 오픈한테 패스하면 안 되게끔 하는 걸 펄싱 비드라고 그래요. 펄싱 비드. 이 펄싱 비드 속에는요, 아티피셜 비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티피셜이 뭐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자, 비딩에는요, 우리가 아티피셜이라고 하는 거는 가짜의 뭐 피상적인 뭐 이런 거죠. 아티피셜. 반대말이 내추럴이죠. 아티피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티피셜. 그죠? 자, 요게 아티피셜. 우리가 아트라고 줄여서 아티피셜 비딩이 있고요. 반대말이 우리 영어로는 내추럴이잖아요. 내추럴 비딩이 있어요. 내추럴 비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딩한 것의 그 무늬 그대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클럽을 하면 클럽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티피셜은 투클럽이 만약에 아티피셜이다 그러면 클럽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 순수한 그 무늬에 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비딩을 아티피셜 비딩이라고 합니다. 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상관없이. 자, 그럼 또 나옵니다. 아무튼 아티피셜과 내추럴로 나오는데 아티피셜 비딩이 전형적인 펄싱 비딩입니다. 펄싱 비딩. 펄싱 비딩을 패스하면 안 됩니다. 아티피셜은 절대로 패스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오프너는 패스하면 안 되고 뭔가를 비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응답자를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응답자는 캡틴이고 오프너는 노예다. 이 말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점수는 오프너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도권은 주로 누가 가지고 있다? 응답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프너는 내가 주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도할 때는 어떨 때 주도하느냐? 오프너가 주도할 때는 응답자가 인비테이션 반응을 보일 때, 야, 너 어때? 너 괜찮아? 너 맥시멈이야? 그러면 너의 자유를 줄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너 맥시멈이면 게임 비딩해. 근데 맥시멈이 아닌데 게임 비딩 하면은 그거는 속된 말로 맞아 죽어야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거는 원모 트럼프에 대한 응답뿐만이 아니라 모든 컨트랙에 대한 응답에서 다 적용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 트럼에 대한 응답으로 가겠습니다. 자,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파트너가 원노 트럼프 오픈을 했습니다. 자, 파트너가 원노 오픈을 했어요. HSP 몇 점? 15, 17. 그죠? 밸런스 핸드 15, 17. 5카드 메이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4카드 메이저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15, 17. 밸런스 핸드다. 자, 그러면 내가 7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파트너가 맥시멈 7점을, 응답자는 이제 알죠. 내가 7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파트너가 맥시멈 17점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둘이 합하면 몇 점? 24점이죠. 게임이 되려면 몇 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25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25점 안 되죠.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내가 0에서 7점이라면 우리 파트너가 맥시멈 핸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게임이 없어요. 그죠? 게임이 없으니까 최대한 낮은 레벨에서 상황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전형적인 사인오프 비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인오프. 나는 응답자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캡틴이 응답자인 거예요. 그죠? 노트럼프 오픈한 사람 몰라요. 지금 상황을. 자기는 자기 핸들을 보여줬을 뿐이죠. 그죠? 자, 그래서 0에서 7점이면 그냥 패스한다는 겁니다. 왜? 게임이 없으니까. 5장짜리 메이저가 있을 때는 5장 이상짜리 메이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이상짜리 메이저가 있을 때는 원노 트럼프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메이저 컨트랙, 투하트나 투스페이드 플레이하는 것이 원노 트럼프보다 더 쉬워요. 즉 4스페이드, 4하트 플레이하는 것이 3노 트럼프보다 더 쉽듯이 2하트, 2스페이드 플레이하는 것이 원노 트럼프 플레이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메이저 5장짜리가 있을 때는 2하트나 2스페이드를 오프너가 원노 오픈한 사람이 플레이하도록 해놓고 패스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뭘로 하냐면 제코비 트랜스퍼라고 하는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 0에서 7점이 뭐 한다? 패스한다. 0에서 7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점이라는 거는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포인트는 우리가 배웠죠. 그죠? HCP 플러스 DP를 포함한 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걸 놓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내가 10에서 15점 가지고 있다고 하자고요. 10에서 15점. 우리 파트너 15점. 우리 파트너 15점. 나 15점. 해봐도 30이죠. 파트너 17점. 나 15점. 그래 32점이죠. 일반적으로 스몰 슬램은 우리가 숫자상의 스몰 슬램은요 33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33점. 그렇다면 33점에 못 미치죠. 파트너가 맥시멈이라 하더라도. 물론 파트너가 원노 오픈할 때 내가 15점 HCP 들고 있으면요 슬램을 고민해야 돼요. 하지만 일단 숫자상으로 제가 15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5점이라면 힘들겠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냐? 둘이 합해서 적게는 25점에서 많게는 32점까지가 되겠죠. 게임 존입니다. 게임 존. 그쵸? 게임 점수, 게임만 가능한 레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 합계. 그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응답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사인어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인어프. 야, 우리한테 게임이 있어. 그러나 더 없어. 그러니까 나는 게임으로 끝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인어프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0에서 15점이면 메이저 4장 응답자가 무조건 최소 어디까지는 가야 되겠어요? 3 노트럼프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죠. 그런데 3 노트럼프로 바로 비딩하기 전에 우리 원노 오픈한 사람이 5카드 메이저는 없지만 4카드 메이저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8장짜리 메이저 핏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4장, 너도 4장. 이렇게. 그렇겠죠? 또는 나 5장 들고 있는데 우리 파트너가 3장 이상 들고 있을 수는 있겠죠. 3장이나 4장. 그죠? 그러면 메이저가 있으면 메이저 컨트랙으로 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3 노트럼프보다는 만약에 8장 이상짜리의 메이저 핏이 있으면 포아트나 포스피드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컨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4장짜리, 만약 응답자가 4장 이상짜리의 메이저가 있으면 그거를 보입니다. 4장짜리 메이저 가지고 있을 때는 스테이먼이라고 하는 컨벤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5장짜리 메이저가 있을 때는 자코비 트랜스퍼라고 하는 컨벤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쨌든 간에 뭘 보여주든 간에 내가 그런데 4장 이상의 메이저가 없어. 메이저가 없으면 무조건 뭘 비딩해야 되겠어요? 3 노트럼프 해야 되겠죠. 1 노트럼 우리 파트너가 오픈했다면 내가 10에서 15점 가지고 있어요. 일단 무조건 뭘 가야 돼요? 3 노트럼프를 내가 비딩해요. 마감이에요. 이거는 사인 오프. 그죠? 이 사람은 무조건 입 다물어야 됩니다. 패스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4장 이상짜리 메이저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3 노트럼프로 가지 말고 물어본다. 너 혹시 4장짜리 메이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시퀀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있다면 포아트나 포스피드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둘이 서로 있는데 응답자는 하트 4장 가지고 있고 원노 오픈한 사람은 스페이드 4장 가지고 있으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 3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0에서 15점이면 무조건 게임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사인오프예요. 이거 폴싱 비딩이 아니고 사인오프입니다. 그죠? 0에서 7점이나 10에서 15점이나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응답자는 10에서 15점 무조건 게임은 가야 되는 거고 0에서 7점이면 무조건 패스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5장짜리 메이저가 있으면 2레벨에 트랜스포 시켜놓고 패스한다. 이 말이죠. 사인오프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8, 9점이면 내가 8, 9점을 응답자가 들고 있다면 전형적인 바로 이게 뭐냐? 인비테이션 핸드가 됩니다. 인비테이션 핸드. 무슨 말이냐? 파트너가 맥시멈이라면 파트너가 만약에 17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파트너가 17점이면 둘이 합해서 25점이 되죠. 그죠? 25점이 되니까 게임을 갈 수가 있겠죠. 게임은 3 노트럼프가 되건 포아트나 포스페이드가 되건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15점이면
안 되겠죠. 15, 16점이면 게임을 가면 안 되겠죠. 점수가 모자라니까. 그죠? 미세한 차이입니다만 그 미세한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트너한테 인비테이션 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맥시멈이면 가. 이렇게 파트너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인비테이션 3 노트럼프나 또는 4하트 4스페이드로 가는 초대 핸드다라고 8구점이. 그런데 자, 이것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자, 만약에 4장 이상의 메이저가 있을 경우에는 물어본 다음에 초대를 한다는 겁니다. 초대는 항상 투노 트럼프로 초대를 하죠. 일반적으로 투노 트럼프로 초대를 합니다. 아까 10에서 15점 무조건 3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0에서 7점이면 무조건 패스하고요. 0에서 7점의 4장 메이저는 패스입니다. 0에서 7점일 때는요, 4장 메이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응답자가 밸런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노 트럼프 플레이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응답자가 5장 메이저가 있으면 0에서 7점이라 하더라도 메이저 플레이를 하는 게 좋아서 그게 더 낫다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5장 이상 메이저가 있을 때는 투하트나 투스피드 플레이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응답자가. 자, 그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8, 9점일 때는 이렇게 인바이트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바이트 방식은 투노 트럼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메이저 장수에 따른 응답법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4장짜리 메이저만 있을 때, 4장짜리 메이저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8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4장짜리 메이저가 있는데 8점이 안 되잖아요. 패스예요. 여기 나와 있죠? 패스. 그죠? 자, 4장짜리 메이저가 있을 때는 8점 이상일 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테이먼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먼 컨벤션. 사람 이름이에요. 스테이먼. 미국일 겁니다. 아마 미국의 그 프로 유명한 월드 클래스 선수였던 유명한 사람이 스테이먼 컨벤션. 그래서 브릿지 처음 배우는 컨벤션이 스테이먼 컨벤션이에요. 제일 중요한 컨벤션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답자가 5장 이상의 메이저가 있을 때, 5장 이상의 메이저가 있을 때 4장하고 구별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5장 이상 메이저가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8점 이상이 아니고 0점 이상에서 사용합니다. 아까 0에서 7점인데 5장짜리 메이저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트랜스퍼 한 후에 패스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점이어도 5장짜리 메이저가 있으면 피딩을 해야 됩니다. 뭘 이용해서? 제코비 트랜스퍼라고 하는 컨벤션을 이용해서 피딩을 하라는 겁니다. 제코비 역시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코비는 미국의 역시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자코비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월드 챔피언을 아주 여러 번 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응답자가 점수가 0에서 7점일 때는 일반적으로 패스한다. 그러나 어떨 때 비딩하냐? 5장 이상짜리 메이저가 있을 때는 트랜스퍼를 시켜주고 그 사람이 그 메이저를 플레이하도록 툴레벨에서 플레이하도록 해준 후에 패스한다. 8, 9점이면 초대를 한다. 초대는 투노 트럼프가 기본 초대다. 그래서 원노 트럼프, 투노 트럼프 하면 8, 9점이다. 그런데 메이저 핏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메이저 핏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4장짜리 메이저가 있거나 또는 5장 이상짜리 메이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파트너한테 알려준 후에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투노 트럼프로 초대를 한다는 겁니다. 10점, 15점이면 똑같아요. 무조건 3 노트럼프든 뭐든 게임으로는 가야 되는데 이거는 초대가 아니고 내가 사인어프에 사인어프인데 그 전에 메이저가 있으면 메이저 4장이나 또는 5장이 있으면 자 체크해보고 난 후에 메이저 8장 핏이 서로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면 3노를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응답자가 내가 4장 이상짜리 메이저가 없어요. 그러면은 확인해 볼 필요도 없잖아요. 8장짜리가 없을 거니, 8장짜리 메이저가 없을 거니까. 그러면 그냥 원노 오픈에 3노 트럼프 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저분하니까 이걸 한번 지우고요. 혹시나 여기를 잠깐 멈춰놓고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자, 2초 후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보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초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먼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먼. 자, 스테이먼 리스폰스가 어떤 거냐? 파트너가 원노 오픈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내 응답자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비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비딩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됩니다. 자, 파트너가 원노 오픈을 했다고 할게요. 원노 트럼프 오픈. 여기는 뭐 당연히 패스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 손 들고 있어요. 자, HCP가 몇 점이냐? 에이스, 킹, 퀸, 잭 10점. 그죠? 자, 10점 핸드입니다. 5장짜리는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10점 핸드예요. 자, 10점이야. 우리 파트너가 원노 오픈했어. 아까 10에서 15점이면 게임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일단 나는 무조건 3노는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자, 우리 파트너가 5장짜리 메이저는 없지만 4장짜리 메이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4장짜리 메이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4장짜리 메이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자, 뭘로 물어보느냐? 투 클럽이라고 하는 비딩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거는 클럽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딩이겠어요? 내추럴 비딩이 아니라 아티피셜 비딩이에요. 투 클럽. 자, 이거는 아티피셜 비딩입니다. 아티피셜 비딩은 브릿지에서 원래 얼럿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얼럿이라고 하는 컨벤션 비딩 박스에 얼럿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돼요. 야, 이거는 아티피셜 비딩이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티피셜 비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테이먼 컨벤션은 아티피셜 비딩이긴 맞지만 얼럿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워낙 사람들이 기본으로 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클럽 스테이먼 컨벤션은 얼럿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투클럽은 뭐다? 아티피셜 비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다. 파트너한테. 원노 트럼프 오픈한 파트너한테, 야, 너 포카드 메이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포카드 메이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 있어 하고 여기서 만약에 투 스페이드를 했다고, 나 투 스페이드란 말, 나 스페이드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투 스페이드라고 하는 거는요, 나 하트는 없지만 스페이드는 4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 스페이드 하면. 그러면 스페이드 내가 4장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죠? 8장 핀 맞네요? 그러면 원래는 3노 가려고 했다가 스페이드 8장 있네? 그러면 3노 갈 필요가 없죠. 뭘로 가시면 되겠어요? 4 스페이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4 스페이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투클럽으로 물어봤어? 그런데 투하트를 하네, 우리 파트너가. 투하트를? 그러면 나는 스페이드 4장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트가 4장 있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 맞으면 원칙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죠? 안 맞으면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원칙이 뭐예요? 나는 원래 3노 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사인오프. 그죠? 게임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원노 트럼을 했는데 내가 투클럽을 했어요. 지금? 자, 그랬더니 우리 파트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투 하트라고 대답을 해요. 나 하트 4장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3노 트럼프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원래 3노 가려고 했었어. 근데 너 스페이드 4장 있나 물어봤어.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노 트럼프 오픈한 사람은요, 사실은 지금 시퀀스에서는 스페이드 4장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원노 트럼프 오픈한 사람이요, 스페이드도 4장 있고 하트도 4장 있을 수 있잖아요. 4, 4, 3, 2. 그죠? 그러면 뭐부터 응답하냐면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트부터 응답합니다. 투 하트 이렇게. 그죠? 그럼 스페이드를 못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생각에는 스페이드가 없다고 생각하고 3노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원노 오픈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 내가 스페이드 없는 줄 알고 3노 했구나. 걱정하지 마. 나 스페이드 있어. 그럼 이 사람이 4 스페이드 하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자, 이 사람은 투하트를 했지만 스페이드도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포카드 메이저가 있으니까 투클럽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카드 메이저가 없었다면 왜 투클럽을 했겠어요? 그죠? 그냥 쓰리노 했겠지. 그러니까 포카드 메이저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하트를 보였는데 안 맞네 하고 쓰리노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이드 4장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난 스페이드 4장 있으니까 포스페이드 하면 되죠. 노스에서. 그죠? 이해되죠? 또는 원노 오픈한 사람이요. 나 메이저 4장짜리 없을 수 있잖아요. 메이저가 뭐 3장이라든지 뭐 2장, 3장이라든지 하트도 스페이드도 4장이 안 돼.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한 가지 나 포카드 메이저 없어 라고 대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투 다이아몬드예요. 투 다이아몬드. 투 다이아몬드라는 뜻은 나 포카드 메이저 없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뭐 하면 돼요? 다시. 포카드 메이저 없대는데 그냥 쓰리노 하면 되죠. 나 원래 쓰리노 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쉽죠? 그죠? 자, 요렇게 응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갈까요? 자, 여기에서 핸드 2번. 핸드 2번은 6, HSP 6, 7, 8, 9점이죠. 그죠? 8, 9점. 이번에는 인바이트 핸드네요. 인비테이션 핸드입니다. 그죠? 인비테이션 핸드. 자, 그러면 파트너 원노 오픈을 했어요. 파트너가 원노 합니다.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포카드 메이저가 내가 있잖아요. 그죠? 포카드 메이저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투 클럽 이렇게 스테이먼으로 너 포카드 메이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2개나 다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2개 다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투 클럽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파트너가 투노를 하네? 투노. 투 다이아몬드. 투노 하면 안 됩니다. 투 다이아몬드. 나 없어 할 때는 투 다이아몬드라고 응답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원래 뭐 하려고 했었어요? 투노 트럼프 하려고 했었죠. 그죠? 투 노 트럼프를 하려고 했는데 포카드 메이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투 클럽을 거친 거예요. 만약에 포카드 메이저가 없이 내가 9점이었다 그럼 바로 뭐 했겠어요? 투노 했겠죠. 그죠? 투노를 했을 겁니다. 나 인바이트 핸드야. 그래서 너 맥시멈이면 쓰리노가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포카드 메이저가 있으니까 너 그 전에 투노 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야. 야, 너 포카드 메이저 있냐? 그럼 나 없어. 그러면 그때 투노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거쳐가는 거죠. 있다고 하면은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맞춰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원노 오픈한 사람이 투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고 원노 오픈한 사람, 내가 이 핸들을 들고 있는데 원노 오픈한 사람이 투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고 자, 원노 한 사람이 자, 여기서 투 클럽 이야기했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투하트나 투스페이드를 했다고 치자고요. 투하트를 했다고 할까요? 투하트를 해요. 그럼 뭐예요? 이번에는 하트 핏이 맞잖아요. 그죠? 나 하트 4장이요. 4장 8장 핏이네? 그러면은 노트럼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트를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나는 원래 투노할 핸드죠. 그죠? 그러면 지금 경우에는 야, 나 8, 9점에 하트 4장 있는 거야. 인바이트 핸드라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어떻게 알려주면 되겠어요? 그때는 3하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3하트.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나 8, 9점에 하트 4장. 맞았어. 빙고. 그런데 네가 17점 맥시멈의 핸드면 4하트를 가고 아니면 너 3하트 패스해. 이런 말이에요. 합리적이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되셨죠? 자, 요렇게 응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핸드 한번 볼까요? 자, 파트너가 원노 오픈을 했다고 할게요. 자, 원노 오픈.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나왔네요. 자, 이거 당연히 10점이잖아요. 그죠? 자, 10점 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3노 하면 안 됩니다. 일단 3노 무조건 해야 되는데 거쳐라 그랬죠. 왜? 내가 포카드 메이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한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너 포카드 메이저 있니? 투클럽.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비딩입니다. 스테이먼은. 여러분들이 브릿지를 하시기로 시작한 이상 스테이먼을 알고 가셔야 돼요. 스테이먼은. 내가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스테이먼 해봤어. 이렇게 해야 돼요. 투클럽. 그죠? 투클럽 하면 파트너가 자,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놨죠. 오프너의 리비드. 한번 정리했습니다. 투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나 메이저 없어 라고 대답한 거니까 내가 10점이잖아요. 그때는 뭐 하면 돼요? 3 노 트럼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파트너가 투하트를 했어요. 투하트. 파트너가 투하트를 했다면 하트핀 맞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3 노트럼프로 갈 필요가 없이 뭘 비등하면 되겠어요? 포하트 바로 하면 되겠죠. 그죠? 포하트라고 바로 비등하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포하트. 그죠? 내가 결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한테 게임이 있으니까 포하트라고 해줘죠. 3하트 하면 뭐가 된다고요? 인바이트가 돼버립니다. 8에서 9점이란 뜻이에요. 자, 파트너가 투 스페이드를 하네? 투 스페이드, 하트 4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파트너가 스페이드도 4장 있고 만약에 하트도 4장 있으면 뭐 한다고요? 투 하트라고 먼저 응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투 스페이드라고 응답을 하는 거는 오프너가 투 스페이드라고 응답을 하잖아요. 그거는 하트 4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나는 하트가 4장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뭘로 돌아가요? 그렇죠. 3 노트럼프로 돌아가시면 되죠. 쉽잖아요.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스테이먼 응답입니다. 스테이먼 응답. 자, 그래서 좀 더 복잡하고 뭐 하니까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런 거는 나중에 추가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스테이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스테이먼이라고 한다. 자, 파트너가 원노 오픈을 했을 때, 자, 내가 어떤 핸드냐? 패스할 핸드냐, 0에서 7점이냐, 8, 9점 인바이트 핸드냐, 10에서 15점이냐, 요걸 먼저 판단한 다음에, 포카드 메이저가 있으면 8점 이상일 때입니다. 8점 이상일 때는 스테이먼을 쓴다는 겁니다. 8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요 상태에서 내가 8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패스입니다. 그죠? 4장짜리 메이저가 있어도 패스예요. 아셨죠? 0에서 7점은 패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거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하세요. 자, 스테이먼 컨벤션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코비 트랜스퍼라고 하는 걸 배울게요. 자코비 트랜스퍼. 자, 자코비 트랜스퍼는 0점 이상부터 사용합니다. 0점 플러스부터 사용한다. 자, 원래 자 핸드 1번 우리 파트너가 원노 오픈을 했어요. 자, 원노 오픈을 했는데 내가 지금 5점이죠. 디스트리뷰션 DP 포함하면 6점 핸드입니다. 그죠? 6점 핸드. HCP 5점에다가 5장이니까 6점이죠. 그죠? 자, 6점이에요. 6점인데 원래는 패스잖아요. 0에서 7점 패스라고 그랬죠. 그죠? 0에서 7점 패스인데 자, 스페이드가 5장이 있죠. 그죠? 우리 파트너는 원노 오픈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페이드가 아무리 못해도 무조건 2장은 보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점수가 없을 때는 원노 트럼프 플레이 하는 것보다는 수트 컨트랙, 트럼프 컨트랙을 플레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설령 2장이 있다 하더라도 7장으로 플레이 하는 것이 원노 트럼프 플레이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해요. 점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러니까 파트너가 스페이드 2장이 있다는 거 확실하고 3장이 있을 수도 있고 4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7장은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파트너한테 원노를 패스하기보다는 5장짜리가 있을 때는 5장짜리 메이저가 있을 때는 스페이드를 플레이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내가 투 스페이드를 하게 되면 내가 플레이를 하게 돼요. 투 스페이드를 하면 자, 투 스페이드를 하게 되면 파트너는 패스합니다. 그럼 누가 플레이해요? 내가 플레이하잖아. 그러면 뭐예요? 자, 점수 많은 원노 트럼프 핸드가 더미로 바닥에 깔려요. 그러면 훨씬 불리하겠죠. 상대방은 굉장히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점수 많은 게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디펜스하기 너무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누가 점수 없는 내 핸드가 바닥에 깔리게끔 하는 게 좋죠. 역시 누가 캡틴이에요? 응답자가 캡틴이죠. 응답자가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점수는 지질이 없지만 결정은 응답자가 하는 거죠. 그죠? 응답자가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자코비 트랜스퍼 지금 안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직도.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는 없습니다만은 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코비 트랜스퍼 안 쓰고 그냥 투스페이드에 이런 핸드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육받은 나라잖아요. 교육열이 높죠. 그러니까 자코비 트랜스퍼 초장부터 다 배워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내가 투스페이드 하는 게 원칙인데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나아요? 우리 파트너가 스페이드 플레이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자코비 트랜스퍼는 쉽습니다. 바로 아래를 비딩합니다. 바로 아래. 투 하트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스페이드 5장이 있어 이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드가 5장이면요. 2 다이아몬드 하면 되겠죠. 그죠? 바로 아래를 비딩한다는 거. 그러면 자, 이거는 자코비 트랜스퍼예요. 그러면 오프너는요. 무조건 트랜스퍼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투 스페이드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싫던 좋든 상관없어요. 내가 2장밖에 없어. 스페이드가 2하고 3, 쫄쫄 2장이야. 그래도 무조건 받아야 돼요. 투 스페이드라고. 아이 좋다는 있지만, 너무 좋아 스페이드. 아이 좋다는 있지만, 나 싫어 안 받을래는 없어요.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자코비 트랜스퍼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투 스페이드 하면 이 사람은 해피하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패스. 그죠? 그래서 너 투 스페이드 네가 플레이해 라고 캡틴이 결정해 준 겁니다. 싫든 좋든 해야 돼요. 원노 오픈한 사람은. 그렇겠죠? 자, 이렇게 점수가 안 되면 이렇게 원래는 그냥 내추럴로 비딩하면 투 스페이드 비딩해서 끝나는 건데 요거는 파트너가 비딩하게끔 한다라는 거야. 근데 원칙은 똑같죠. 0에서 7점이잖아요. 0에서 7점이니까 뭐예요? 패스죠. 패스. 그죠? 0에서 7점이면 패스한다.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핸드 2번 보실까요? 핸드 2번도 마찬가지죠. 점수가 4점이에요. 4점에다가 디스트리뷰션 포인트가 요거 2점이죠. 6장이니까. 그럼 4, 5, 6점이잖아요. 이것도 6점이네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 우리 파트너가 원노 오픈을 하네? 원노 오픈을 해요? 그러면 나는 뭘 하느냐? 내가 원래는 투하트 플레이 할 건데 파트너가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뭘 비딩하냐? 투 다이아몬드 이렇게 비딩을 합니다. 투 다이아몬드. 자, 그래서 투 다이아몬드를 하면 자, 원노 오픈한 사람은 무조건 투하트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좋아는 있지만 싫어 안 할래는 없습니다. 그죠? 아이 좋아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슈퍼 억셉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있으나 싫어 안 받을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투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면 해피하게 또 똑같죠? 나 0에서 7점이죠? 뭐 하면 돼요? 패스. 그죠? 사인오프 하면 되죠. 그죠? 원리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자코비 트랜스퍼는 아까 0에서 7점짜리 자코비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패스하면 되잖아. 그러면 자코비도 뭐가 있겠어요? 8에서 9점 자코비가 있을 것이고 10에서 15점 자코비가 있겠죠. 그죠? 인바이트 핸드, 게임 핸드 이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핸드 3번 빨리 이제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리를 이제 이해하셨을 거니까. 자, 파트너가 원노 오픈하네요. 핸드 3번 들고 있습니다. 몇 점이에요? 6점, 7점, 8점이죠. 자, DP 포함하면 9점 핸드입니다. 뭐예요? 인바이트 핸드예요. 8, 9점 인바이트. 인바이트 핸드네? 그죠? 자, 인바이트 핸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투노 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인바이트 핸드니까. 그런데 어라? 잠깐 보니까 스피드가 5장이 있네? 그럼 뭐예요? 5장짜리 메이저를 보여줘야 되겠죠. 투 클럽 스테이머는 4장짜리 메이저가 있을 때 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페이드가 5장이면 뭘 한다? 투 하트를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밑에 거를 비딩한다. 그러면 파트너가 무조건 뭐 할 거다? 투 스페이드를 받을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요렇게 먼저 사전 작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야, 나 사실은 인바이트 핸드야. 뭐예요? 투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투노 드럼.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 스페이드 5장 있고 말이야. 8, 9점이야. 네가 알아서 결정해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맥시멈이면 게임을 가라. 맥시멈이면 게임을 가라. 그런데 나 스페이드 5장 있으니까 네가 스페이드 3장이 있으면 포스페이드를 가면 되겠네. 맥시멈이면. 아니면 스페이드가 2장인데 맥시멈이야. 그럼 3노 가겠죠 자기가. 자, 그럼 맥시멈이 아니면 패스해야 되겠죠. 그죠? 투노 패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맥시멈이 아닌데 스페이드는 3장이 있어. 이럴 수가 있죠. 맥시멈이 아닌데 스페이드는 3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노 오픈한 사람은 3 스페이드 하면 되겠죠. 3 스페이드. 그죠? 트럼프 컨트랙이 항상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3 스페이드 이렇게 합니다. 원노 트럼, 투 핫, 투 스페이드, 투노 했죠. 그런데 자기가 스페이드 3장의 미니멈이야. 15, 16 점수야. 그럼 뭐 하시면 돼요? 3 스페이드 이렇게 하면 되죠. 나 스페이드 3장은 있어. 그러나 나 17점 아니야.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드 4번 갑니다. 핸드 4번. 자, 핸드 4번 보세요. 자, 우리 파트너가 원노 오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원노 오픈을 했는데 내가 이 핸드 들고 있어요. 몇 점인가요? HSP는 5점, 6.7점에다가 TP 포함하면 9점이죠. 그럼 무슨 핸드예요? 인바이트 핸드죠. 그죠? 스페이드 5장 1점, 하트 5장 1점. 그죠? 5점, 6.7점. HCP 7 더하기 DP2. 그래서 9점 인바이트 핸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좀 짜증나죠? 왜냐면 스페이드가 5장도 있고 하트가 5장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하트 트랜스퍼를 해야 되나? 스페이드 트랜스퍼를 해야 되나? 이거 이제 골치 아프죠. 두 개를 한 번에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이럴 때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둘 다 5장 5장일 때, 메이저가. 자, 이때는 8, 9점이잖아요. 지금 인바이트 핸드잖아요. 그죠? 인바이트 핸드일 때는요, 하트부터 트랜스퍼를 합니다. 하트 트랜스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투 다이아몬드 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투 다이아몬드 하면 파트너가 뭘 받겠어요? 투 하트라고 무조건 받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투 스페이드를 합니다. 이렇게. 요건 외우고 계셔야 되겠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 하트 5장이 있고 말이야. 스페이드도 5장이 있어. 근데 점수는 8, 9점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투 다이아몬드 하고 나서 투 하트 했을 때 투노 해버리면 요게 되는 거잖아요. 스페이드 5장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비딩을 합니다. 자, 메이저가 5, 5 있고 인바이트 핸드일 때는 하트 트랜스퍼 한 다음에 내추럴로 투 스페이드 비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나 다야 5에 하트 5에 스페이드 5장이야. 그리고 점수는 8, 9점이야. 네가 결정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디클레어라고 그랬다. 원노 오픈한 사람은요. 원노 오픈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3장짜리 맞는 게 있겠죠. 그죠? 자기가 맥시멈이면 포를 비딩하겠죠. 그죠? 포스피드나 포하트를 비딩할 것이고, 미니멈에 3장짜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겠죠. 그죠? 만약 스페이드가 3장이 있고 원노 오픈한 사람이 스페이드가 3장이 있고 미니멈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투 스페이드 패스하면 되죠. 투 스페이드 패스하면 되잖아요. 그죠? 미니멈이니까. 자, 하트가 3장이 있고 미니멈이야. 그럼 뭘로 하면 돼요? 3하트 하면 되겠죠. 그죠? 나 스페이드도 싫고 하트도 싫어. 투노 하면 되죠. 원노 오픈한 사람이. 그죠? 그런데 더블턴이 하나만 있다면 분명히 8장 핏이 있겠죠? 그럼 되도록이면 소트 컨트롤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좀 지저분하니까 또 지우겠습니다. 자, 핸드 5번 볼까요? HSP 5점, 6.7점에다가 6장짜리 2점 더하면 9점. 이것도 인바이트 핸드네요. 그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얘는 하트가 6장짜리예요. 그죠? 아까 3번에서는요, 좀 전에 3번에서는 스페이드가 5장의 인바이트 핸드였죠.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원노, 투 하트, 트랜스퍼, 투 스페이드 밖에 하고 투노 했었어요. 그죠? 그럼 나 스페이드 5에 인바이트 핸드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장은 어떻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원노, 트럼, 자, 하트 트랜스퍼 합니다. 5장 이상이니까 투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파트너가 투 하트라고 받겠죠. 그죠? 투 하트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투노를 하면 내가 투노를 해버리면 무슨 말이냐면 하트 5장에 나 인바이트 핸드야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야, 나 하트 6장에 인바이트 핸드야. 뭐 3하트 하시면 됩니다. 3하트. 되셨죠? 3하트. 자, 합리적이죠? 그죠?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죠? 즉, 나 인바이트인데 하트가 6장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아요. 내가 응답자는 우리가 하트 8장 핏이 있다는 거 알아요. 왜? 내가 6장이니까 우리 파트는 하트 적어도 2장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트로 가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3하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인바이트이기 때문에 3하트를 하는 거죠. 만약 내가 10점 밸류가 됐다. 그러면 2하트 하고 난 다음에 뭐 해버리면 돼? 4하트 해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게임 점수가 있으면, 10점 있으면. 그렇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일단 점수 몇 점이에요? HSP만 11점이죠. 그 다음에 DP판이 12점 핸드였죠. 그러면 나는 무조건 게임을 갈 겁니다. 그죠? 우리 파트너가 원노를 해. 그죠? 자, 똑같이 적용되겠죠.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원노 오픈했습니다. 자, 원래는 3노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스페이드가 5장이 있네? 메이저 5장짜리가 있네? 그러면 이것부터 보여줘야 되겠죠. 뭐예요? 5장짜리는 2하트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그죠? 그럼 파트너는 무조건 스페이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2 스페이드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나 뭐 하면 돼요? 3노 하면 되죠. 나는 원래 3노 무조건 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노 오픈한 사람이 자기가 스페이드가 3장 이상이 있으면 4 스페이드로 바꿀 것이고, 그죠? 스페이드가 2장이면 3노를 패스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스페이드가 6장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 스페이드 한 다음에 바로 4 스페이드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6장이라면 응답자가 3노 할 필요가 없죠? 왜? 8장 핏이 있다는 걸 나는 아니까. 내가 스페이드 6장이면. 그죠? 자, 핸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리 파트너가 원노 오픈을 하네요. 혹시 요 아래쪽에 제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약간 위로 하겠습니다. 제 얼굴 때문에 가려질 수가 있어서요. 자, 원노 오픈을 우리 파트너가 했다. 그러면 내 점수를 먼저 보세요. 내 점수는 게임 점수죠. 우리는 무조건 게임을 가야 돼요. 내가 10점에다가 또 12점이죠. 그죠? 5장짜리 2점 추가하면 12점 핸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게임을 가야 되죠. 자,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전에 나는 메이저가 5장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8, 9점에도 메이저가 5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바이트가 아니라 게임 점수예요. 게임 점수도 5장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둘이 약간 뭔가 달라야 되겠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8, 9점일 때는요. 아래 거 하트부터 트랜스퍼하고 스페이드를 비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위에 거 먼저 트랜스퍼를 합니다. 2하트를 합니다. 자, 스페이드 5장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스가 2 스페이드 이렇게 받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3하트를 합니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스페이드 5장이 있고 요거는 스페이드를 뜻하는 거니까. 그리고 리얼 하트가 5장이 있어 이 뜻입니다. 5장이 있어. 그런데 점수가 달라요. 아까는 인바이트 8, 9점이지만 이번에는 나 게임 점수야. 그래서 무조건 게임은 갈 거야. 자, 그랬는데 네가 만약에 메이저 중에 3장짜리 메이저가 있으면 메이저로 가. 그런데 3장짜리 메이저가 둘 다 싫다. 그러면 너는 3노를 해.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게임은 갈 겁니다. 그죠? 자, 그 차이를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 만약에 메이저가 한쪽은 5장이고 한쪽이 4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오늘 답을 가르쳐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메이저가 5-4면 지금 여기는 5-5였잖아요. 5-4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5-4에 인바이트나 또는 이렇게 게임 핸드가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 그거는 제가 다음에 가르쳐 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기본 우리가 자코비 트랜스퍼까지 배웠습니다. 자, 지금 배웠던 스테이먼과 자코비는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또 보시고 외워질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연습 핸드 2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러가 노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노스가 딜러입니다. 그럼 이 사람부터 비딩을 하죠. 노스가. 자, 보세요. 점수가 몇 점인가요? HCP 17점이죠. 그죠? HCP 17점이니까 15, 17이네요. 비딩은 뭐예요? 원, 노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밸런스 핸드잖아요. 그죠? 자, 이스트 패스하고요. 사우스를 보시겠습니다. 자, 사우스 몇 점인가요? HCP 10점이에요. 그죠? HCP 10점. 포카드 메이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뭐 하면 돼요? 파트너가 원노 오픈을 했어. 15, 17이야. 내가 10점 이상이야. 그럼 무조건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3노 가야 된다고 그랬죠. 3노. 그런데 포카드 메이저 없어? 그러면은 바로 결정해줘야죠. 사인업, 3노, 끝. 그죠? 이렇게 비딩이 됩니다. 3노트럼. 그죠? 자, 플레이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비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비딩이 된다. 포커도 메이저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3노 결정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스트가 딜러네요. 이스트. 자, 이스트가 딜러니까 여기가 먼저 비딩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HCP 16점이네요. 자, 그러니까 16점에 또 밸런스, 원노, 오픈. 사우스 패스하고요. 웨스트. 자, 웨스트는 뭘 비딩해야 되느냐? 웨스트는, 자, 웨스트의 핸들을 볼까요? HCP 6, 7, 8점이죠. 그 다음에 DP가 있습니다. 2점 더합니다. 자, 그럼 이 핸드는 뭐냐? 10점 핸드가 돼요. 10점 핸드. 그죠? 10점 핸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게임을 가야 되죠. 그런데, 자, 3노를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드가 몇 장 있어요? 5장 이상짜리가 있죠. 그러니까 파트너를 뭘 해야 되겠어요? 트랜스퍼부터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트랜스퍼 한다? 나 스페이드 5장이 있다라는 거는 투 하트로 트랜스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파트너는 무조건 투 스페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죠? 투 스페이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웨스트는 이제 뭘 비딩 하셔야 되겠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 스페이드 해야 되죠? 포 스페이드. 왜? 스페이드가 6장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원노한 사람은 2장은 있을 거니까 내가 10점 밸류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비딩을 무조건 포 스페이드로 비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8장짜리 핏이 있기 때문에 3노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포 스페이드로 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 스페이드로 마감이 됩니다. 사인오프죠. 당연히 포스페이드는 사인오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원노 트럼프 오픈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를 배웠고요. 그 속에 스테이먼과 자코비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먼과 자코비 트랜스퍼는 뭐를 찾는 과정이다? 메이저 핏을 찾는 과정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벨, 우리가 어디 레벨까지 갈 것이냐 를 결정하는 사람은 응답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자가 0에서 7점이면 패스한다. 그런데 긴 메이저가 있으면 트랜스퍼 시켜놓고 패스한다는 거고 8에서 9점이면 인바이트 핸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장짜리 메이저를 응답자가 들고 있을 때는 스테이먼을 사용하고 5장 이상짜리 메이저를 들고 있을 때는 제코비 트랜스퍼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10점 이상입니다. 10점 이상이면 똑같이 최소한 3노는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포카드 메이저가 있다면 스테이먼 5장짜리 이상 메이저가 있다면 제코비를 쓰고 난 다음에 게임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 한 내용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초보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셔도 막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시고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간단하게 듣고.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지금 58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설명하게 되면요. 이거를 몇 번 쪼개서 해야 되는 거예요. 20분 정도, 30분 설명하고 한다면 이거를 2차례, 3차례에 걸쳐서 문화센터에 설명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플레이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들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문화센터에서 3주 걸려요. 3주. 그 중간에 3주 꼬박꼬박 나오시면 모르겠지만 또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디 또 놀러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또 까먹어요.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쭉 늘어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 1시간으로 끝내자고요. 요거를. 그죠? 자, 1시간으로 끝내고 요거를 달달달 외우시면 여러분들은 몇 줄을 이득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 빨리 초보티 벗고 우리가 비딩은 최대한 심플하게 빨리 마무리하고 플레이 디펜스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브릿지 실력이 확 늘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외우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중심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계속 비딩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암기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